아버님도 형사님이셨다면서요?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사실 1945년 해방되면서 이제 광복되면서 그때 이제 경찰관으로 입직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뭐 경찰 2기생이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세요? 그리고 최장 뭐 4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셨고 야. 대부분을 수사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결했던 사건도 많으시고요. 금당 사건이라고 해서 고미술상을 죽이고 집 앞마당에 매장했던 사건, 광주 한국은행 사건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뭐 은행 강도 사건이에요.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강찬기 형사님은 1970년 제4회 청룡봉사상 용상 수상자입니다. 자주 못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총을 가끔가다 차고 들어오실 때가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게 신기했겠어요. 만져보고 싶고 당연히 못 만지겠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제 기억으로는 그해 겨울이었나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장난감 총을 사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경찰관이 되지 않았나. 아버님께서 경찰 시험 합격 날 해주신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 세상에 뭐 풀리지 않는 사건은 없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슷한 부분인데요.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 피해자도 알고 그다음에 그 가해자도 분명히 알고 이게 누가 모른다는 건 없다.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막 이렇게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니까 뭐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들 정말 진실되게 돼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뭐 사실이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야, 너 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너 저도 정말 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43년 만에 아들이 같은 상을 받게 되면서 첫 부자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뿌듯하게 평생에 뿌듯하게 받으신 상 중에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상이었는데 그걸 당신 아들이 똑같이 받고 그 상이 생긴 이래 부자지간에 수상한 게 처음이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실 우리 형사님께서 지금은 서울청 의료수사팀 팀장님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료수사팀이 따로 있다라는 걸 지금 오늘 알았어요, 저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2014년에 잘 아시는 가수 신해철 씨가 아, 예. 이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해철 씨는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분야 영역에 관해서 수사를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일반 형사범처럼 수사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전문 수사팀을 만들자. 그래갖고 의료 수사팀이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신설 팀장으로 제가 가게 돼서 뭐 현재까지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의료사고를 수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전문 지식이 좀 이쪽에 좀 관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부를 또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같이 구성됐던 직원들 모두가 다 수사의 전문가들이지 의료의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아, 그렇죠. 초창기에 했을 때는 이제 의사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너 의료인이야? 나 의료인 아니다. 니가 말하는 게 결국은 너희들이 뭘 알겠어? 뭘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일단은 차트라고 부르는 의무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또 다 알아야죠. 그렇죠. 전문 용어가 있다 보니 뭐 그걸 공부할 수밖에 없죠. 보려면. 저희는 뭐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이게 필요한 행위였는지 그런 판단받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의료사고에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의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만 따로 모아서 판례집을 만들었었죠. 10년째 의료수사팀에 몸담으면서 좀 해결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모든 사건이 다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19년에 그 34주 된 아기를 낙태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낙태살인. 네,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34주 가도록 말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낙태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이 34주 정도 되면 그 태중에서 아기를 죽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건데 당시 의사는 그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 그 수술실에 CCTV도 없던 상황이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사 A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아서 태어났다는 데 초점이죠. 죽어있던 애를 자기는 이제 뭐 처리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 행위는 불강력적이었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실황조사라고 하는데 한 극을 하나 만들듯이 당시의 상황을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 맞춰놓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 의사까지 다 모여서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까지 진행을 해보는 거죠. 또 저희가 그런 재연을 한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의사가 한 얘기랑 그때 의료진 참여했던 분들하고 하는 얘기가 진술이 틀려지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의사는 죽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술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고 울음소리도 들었고 살은 아기를 물을 담긴 플라스틱통에다 넣어서 죽게 했다. 뭐 이런 진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건을 하게 된 겁니다. 권대희 사건이라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양악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인데 다행스럽게 거기 CCTV가 있었고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의심점이 발견되는 거죠. 뭐 이 과다출혈을 지혈하는 부분은 의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때 CCTV상에 보면 간호조무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정도 당시에 수술 하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동시에 3개인가를 열어놓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수술이건 간에 그 수술에 전념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술방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했던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원장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느라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겁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 수술실에 CCTV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뭐 국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국회 가서 증언도 하시고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현재는 그 뭐 수술실에 모든 CCTV를 설치하게끔 되는 근간이 됐죠. 그래서 절대 잊혀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고. 혹시 그 형사님도 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심 잘해요. 아 그래요? 의심 잘합니다. 눈빛이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많죠. 제가 새벽에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는 시점에 뭐 어떤 택시에서 어떤 여성분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뭐 편의점 앞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든가 뭐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잖아요. 꼭 시계 봅니다. 지금 몇 시지? 나중에라도 혹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려고. 그렇죠.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게 이게 되게 그 중요해서 장면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신다니.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항상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 우리 형사님께서 퇴직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계시다 그래요. 네.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 요즘 그러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새벽에 깨요. 아 그러세요? 이게 뭐 업무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도소에 수감돼서 편지 보내오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고요. 잘 계시냐? 나 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답장 안 합니다. 퇴직한 날 잠을 자서 그 다음 날 정말 푹 자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진짜 35년 동안 이렇게 또 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형사님께 박수를 한번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